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저희가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너무 옷이 쉽게 버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옷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또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서 만드는 옷들,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자,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이제 옷도 윤리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전과 달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으로 비건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분들 오늘 초대석에서 모셔봤습니다. 얼마 전에 지구를 살리는 옷장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거든요. 이와 함께 이 같이 쓰셨어요. 박진영, 신하나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건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방송에서 저희가 참 많이 쓰게 되는데 네. 패션에서도 비건이즘? 네. 뭐 비건 패션? 어떤 저는 그냥 음식으로는 알겠는데 네. 패션에서 뭔지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박진영 대표께서. 네. 사실 비거니즘이라는 거는 동물을 음식이나 소재가 아니라 재료가 아니라 일단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반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착취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또 네. 동물원 같은 거를 보이콧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예. 그런 걸 실천하는 실천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건들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또 많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건이즘이다. 하나의 철학이다. 네. 그리고 또 비건 예.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철학을 담아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패션을 말하는 거고요. 네, 사실 비건 패션이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소재는 뭐 모피, 가죽 그렇죠. 이런 거일 텐데요. 네. 사실은 양모도 흔하게 쓰이는 소재고요. 실크도 동물성 소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소재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흔하게 쓰이는 소재들인데 네, 맞아요. 사실은 옷을 어떻게 만드시나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식물성 소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 또 합성 소재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좀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식물성 소재라고 뭐 그러면 흔하게 면. 면? 네, 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맞아요. 저희가 입던 소재들이군요. 네, 그래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두 분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관심을 이 비건 패션에 관심 갖고 창업까지 하시게 됐는지 두 분 얘기를 각자 좀 들어볼게요. 먼저 신하나 대표께. 예. 사실 저희가 기존에 패션 브랜드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미 그 박진영 씨가 비건이즘을 실천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2017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건이즘을 실천해야겠다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예.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먹는 거를 다 끊기가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한 그렇죠. 번에. 그래서 내가 먹는 거는 한 번에는 못 끊겠지만 그 이제 내가 사야 되는 물건들 뭐 예를 들면 옷을 살 땐 더 이상 나는 동물성은 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그렇죠.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겨울 아우터를 좀 사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살 게 생각보다 너무 그땐 또 옵션이 너무 없었어서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어차피 우리 패션하고 옷 만들던 사람들인데 네. 어차피 나 한 벌 입을 거 만들어서 우리 한번 뭐 프로젝트성을 한번 만들어서 해볼까? 해볼래? 이게 시작이었어요. 되게 시작은 조금 되게
가벼웠어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그냥 한 벌. 네, 한 벌 그냥 만들어서 요즘에는 그런 거를 뭐 샘플만 만들어서 펀딩 같은 거를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볼래?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해볼래가 창업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박진영 씨는 어떻게 먼저 그렇게 비거니즘을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본인은? 특별한 계기가 생각나는 건 아닌데 비거니즘이랑 환경이랑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제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원래 많아서 채식을 해야겠다고 네, 생각을 해서 채식을 오랫동안 실천해 오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업이 패션 디자이너기 때문에 먹는 거는 제가 채식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겨울 옷 맞아요. 제품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일은 일이니까 그냥 동물성 소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회사를 뭐 비슷한 시기에 같이 그만두게 되고 신하나 씨의 제안으로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성 소재를 저도 그때부터도 입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철학으로 모든 삶 안에서의 어떤 실천이 비거니즘이 네, 되는 네, 거군요. 맞아요. 네. 네. 디자이너분들은 특히 좀 다른 분들보다 더 힘드시겠구나. 네. 맞아요. 약간 내가 직업 윤리와 내 생활 실천이 그렇죠. 너무 이렇게 상반되는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갈등이 좀 생길 수도 네. 있고. 근데 이제 2019년쯤에 두 분이 하신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 친환경이라는 측면보다는 동물 보호 네.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으신 것 같던데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두 분이?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저희가 비건이고 사실 많은 친환경 브랜드들이 동물성 소재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친환경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땐? 동물성 동물성은 쓰지만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오가닉 코튼으로 제품 만든다던가 아니면 동물성이어도 뭐 호주 양모를 윤리적으로 채취한 양모만 사용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의 좀 그런 약하게 기준들이 가는 있어요. 거군요. 네. 비건에 비해서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비거니즘이랑은 또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가치로 둔다는 얘기고요. 저희 브랜드를 시작할 때부터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불필요한 뭐 포장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또 재고를 너무 많이 만들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동물보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뭐 네. 최근에 책 내신 것 안에서 보니 동물성 소재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제 저희는 이제 윤리적으로 그걸 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동물 보호의 문제는 요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보통 동물성 소재라고 하면 천연이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 자연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이라는 인식인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죽은 동물의 피부는 바로 부패를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소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화학 처리 과정을 통해서만 그거를 모피라는 소재, 가죽이라는 소재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화학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들이 예를 들면 뭐 포름알데하이드라던가 크롬 같은 그런 극독성 물질.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품을 화학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지만 또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건강에도 굉장히 위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모피라던가 가죽 같은 소재를 만들 때 그런 환경 규제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되게 심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런 나라들은 또 규제가 없는 뭐 인도라던가 그렇죠. 방글라데시아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또 규제가 덜한 것도 있고요. 또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동물성 소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동물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려면 땅을 개간해야 되고 동물을 사육해야 되고 또 동물을 사육함으로해서 나오는 배설물이라던가 그렇죠. 뭐 사료를 운반한다던가 항생제를 투입한다던가 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뭐 도살을 하고 가공을 하고 운반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나오는 또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브랜드를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가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진 않지만 뭐 합성 소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환경에 안 좋다. 너무 이제 플라스틱 소재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예. 좀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사실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 네. 소재에 대한 공부를 따로 또 하셨던 거군요. 네. 왜냐하면 어떤 저희도 게 낫나. 네, 맞아요. 그런 거를 해보니 이게 동물성 소재가 정말 천연인가라는 의구심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동물을 키우는 그 긴 과정 안에서 네. 계속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맞아요. 또 뭐 이산화탄소나 네, 탄소 맞아요. 이런 탄소 것들이 배출도 배출이 많이 많아지는 또 에너지도 거고.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화학 처리 네. 그걸 거두어서 이제 천으로 만들었을 때 화학 처리 네, 과정에서도 또 환경의 문제. 네. 야, 이건 생각을 저희가 깊이 안 해봤던 부분이네요. 네. 소재라는 게 그렇구나. 그러면 정말 패션 산업이라는 거, 근데 요즘엔 특히 싸게 빠르게 뭐 가볍게 입을 수 네, 있는 맞아요. 옷들이 네. 너무 많다 보니 저도 옷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보면 저 많은 옷을 누가 사 입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환경에 미치는 이거 자체가 옷 자체가 또 생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흔하게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의 목적은 유행하는 제품을 빠르게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에요. 박리담에.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물건의 내구성을 중요시한다기보다는 저렴한 원단을 사용을 해서 저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건의 수명이 짧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물건의 가격이 그렇게 싸졌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래서 그 과잉 생산이 또 과잉 소비를 부르고 그런 사이클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패스트 패션 이후로 의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또 그런 그렇군요. 문제들이 요즘에 최근에 대두가 돼서 패션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패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의류 쓰레기 양도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맞아요. 빨리빨리 그냥 좀 해졌는데 그냥 버려야 되겠네. 예전에는 막 좋은 옷에 대한 우리가 경험이 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좋은 옷이 뭔지를 아는데 요즘엔 좀 그런 경험이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패스트 패션이 저렴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재 사용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합성 섬유 뭐 폴리에스터라던가 아크릴, 나일론 같은 섬유 그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소재 사용을 굉장히 늘어났고 그래서 현재 옷 패션에서 차지하는 그런 합성 섬유의 비율이 한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만큼 조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면화라고 하면 면은 뭐 식물성 소재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그거 합성 소재보다는 탄소 배출량은 적을 수는 있겠으나 물 사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패션 산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을 많이 사용하는 패션 산업 염색을 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되고 일단은 모카를 키우는 것 자체에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티셔츠 한 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티셔츠 한 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티셔츠 한 장에 한 3년 6개월치의 물이 사용이 되고 청바지는 사실 되게 심각하거든요.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10년치의 물을 청바지 한 벌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그렇게 면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랄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면화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크기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면화는 그런 좀 물을 엄청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나중에 좀 물 부족해지면 물 부족 국가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10년치의 물이 청바지 한 게 그럼 그걸 안 입고 빨리 물을 먹어야 되나?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드는데. 또, 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또 많이 만들다 보니 재고 문제도 너무 심각해지고 그게 근데 패스트 패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막 예전에는 SS, FW 딱 두 개만 나눠서 예를 들면 제품이 출시가 됐다면 요즘에는 뭐 이른 봄, SS 또 여름 컬렉션 중간중간 너무 네, 많아졌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뭐 캡슐, 크루즈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되면서 근데 유행 지나서 그 재고들은 또 그쵸. 판매가 안 되면 안 되고. 버려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일부는 소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탄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소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나머지는 많은 양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것들은 그 옷을 만든 저개발 국가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옷 만드느라 고생하고 그 쓰레기 또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왜 가끔씩 패션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엄청나게 산처럼 쌓인 그런 옷더미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방글라데시에는 옷을 너무 많이 거기 버려서 강이 아예 말라버렸다거나 이런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지금 산업의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막 그냥 편하게 사서 입으면서 값이 싸면 착한 가격이다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착하질 않네.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에? 이걸 제대로 용어 정리도 사실은 좀 제대로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착한 가격, 뭐 착하다 이런 의미를 쓰면 안 되겠어요. 자, 이 로컬 제품의 또 필요성, 중요성 이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식은 사실 이해가 돼요. 네. 그 지역에서 나는 걸 사실 그렇게 소비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게 더 건강한 것이기도 해서. 네. 근데 의류에서 로컬이라는 건 뭡니까? 네, 사실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 농장과의 직거래를 하는 데는 지역 경제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의류를 만들면서 보면은 의류에는 굉장히 많은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공정도 그렇죠. 복잡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공정이 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지까지를 그 옷 한 벌을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 브랜드인지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까지는 확인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산자가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많은 공정들을 직접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다른 나라에 외주셔서 할 때보다는 더 투명성이 좋다는 게 있고요. 저희가 여러 공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는 요즘에 공장에 일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패스트 패션 때문에 옷 가격 자체가 너무 싸져서 임금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옷들은 그런 다 임금이 낮은 나라로 다 제조 공장을 이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장이 없어지면 일자리가. 한국에서 네, 맞아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그 한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컬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전반적으로.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의류를 수입하는 것보다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적게 사자. 뭐 어떤 분은 이제 옷을 뭐 한 벌 사서 뭐 오래 입겠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고 거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옷을 뭐 만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디어 더 있습니까? 저희도 옷을 만들어서 많이 팔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너무 물건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중고 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입는 옷을 오래 입으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새 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좀 퀄리티가 좋고 원단이 좋고 그런 것들을 사서 그렇게 되면 좀 관리도 사람이 좀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신경 쓰죠. 네. 그렇게 입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생산자들이 요즘에는 주문 후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프리오더 방식을 채택하는 브랜드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요즘에는 제품을 막 필요할 때마다 빨리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이제 너무 빠른 것보다는 좀 기다려서 내가 주문을 해서 받는 것도 환경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고 또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러네. 주문 받은 만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 때 옷을 어떻게 관리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지도 생산자가 책임감 있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옷을 구입할 때 케어 라벨을 확인하는 것도 그 케어 라벨의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정성스러운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중요하네요.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재고를 없애려면 미리 선주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다려서 옷을 받는 것이 네. 서로에게 재고가 안 남는 막 미리 해서 다 막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생산 기업이 정말 윤리적인지 친환경적인지 비건인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나요? 소비자들이? 뭐 광고를 봐야 되나요? 뭘 봐야 예를 들면 됩니까? 광고를 네. 보고 어떤 제품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제품을 만든 브랜드의 뭐 SNS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홈페이지를 가서 그런 어떤 브랜드인지 그 브랜드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면 그런 걸 보통 공유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동물성 소재는 입지 않을 거야. 아니면 뭐 나는 절대 PVC는 사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옷만 살 거야.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면 내가 소비를 할 때 좀 더 솔팅되는 게 되게 많고 이렇게 적게 보일 수 있으니까 딱 중요한 부분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결심을 하셨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소재로 만든 것인지 대안적 소재가 있는지 이걸 좀 찾아주시면은 저희도 같이 한번 그걸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재는 어떻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대안적 소재를? 네. 저희는 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유기농 면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성 섬유를 사용할 때에도 웬만하면 재활용 나일론이나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 철칙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요즘에는 패스트 패션도 좀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 친환경 라인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패션에서 제품을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냥 면보다는 친환경 라인의 그런 유기농 면을 선택한다면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뭐 플라스틱을 뭐 재활용해서 뭐 가방을 만든다, 뭐 네. 옷을 만든다 그런 보도들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재활용에도 에너지가 드는 거는 사실이고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재활용 소재가 많다 보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엄청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재활용률도 너무 낮고 그리고 그 재활용을 하는 것 이전에 사실은 물건을 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이라고 물건을 막 구입하는 게 아니고 또 재활용 네, 소재라고 해서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너무 지나치지 않게 좀 절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럼 국내외에서 이런 걸 잘 실천하는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까, 주변에?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보통 소재 개발에 집중을 하는 그런 기업이나 브랜드들을 많이 그런 데를 좀 좋아하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브랜드는 런던이랑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소재 개발 연구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과학자라던가 연구원이 상주를 해서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보통 거위털, 오리털이 이제 겨울철 패딩 충전재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말린 야생화를 가지고 그런 거를 충전재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거로 만든 그 겨울 아우터를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야생화. 네. 그러니까 비건이고 이코프렌들리한 그런 제품이죠. 네. 그래서 그런 소재 개발을 엄청 좀 정성스럽게 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어서 또 요즘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인기도 많고 또 많이 찾고 있어서 네, 상당히 인기가 많고 또 콜라보레이션도 다른 기업이랑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활발하게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까? 끝으로 좀 여쭤본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착한 가격에는 뭐 환경적 비용이라든지 그런 외부 비용들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옷이 너무 싼 게 저희는 오히려 신기하거든요. 근데 자기 노동의 가치를 값싸게 매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옷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옷값이 제 가격을 찾아야 하고 그 소비자들도 차라리 구매를 줄이고 좋은 벌로. 제품을 네.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혜숙님께서는 소매 끝이 닳도록 입고 있다. 빈티지를 사 입은 것처럼. 근데 남편이 그러고 계셨나 봐요. 이거 새 거 사 입으라고 구박했는데 이제는 칭찬해 주겠다.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들었네요. 자, 금요초대에서 환경을 위해 더 나은 방식의 생산과 소비를 제안하는 Not Ours의 박진영 신하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니까요. 많은 분들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코로나19로 시행되었던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이제 혼자 조깅을 하거나 3, 3, 5 모여